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문서유제 하겠습니다. 예. 이제 파트가 이제 어려운 파트죠. 예, 문서유제 하는데 조금 풀어봅시다. 출제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출제되면 또 어렵습니다. 문서유제에 관한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는데 먼저 이제 문서라는 거예요. 문서라는 거. 문서라는 것은 개념이 세 가지가 들어가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계속적 기능이 있고요. 증명적 기능이 있고요. 보장적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계속적 가시성이 있어야 되고 눈에 보여야 문서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실이나 권리를 증명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장적이라는 것은 명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관한 게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올 거고요. 그렇죠. 나오면서 하나 둘씩 합시다. 예. 문서에 관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판사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돼 가지고 전부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한번 갈까요? 여기서부터. 예. 그래요. 이게 1번입니까? 1번으로 갑시다. 1번. 예. 문서에 관한 죄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옳지 않은 거예요. 예. 문서라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죠. 그죠? 그래서 허문이나 사망자의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했다 할지라도 사회의 신뢰가 깨질 수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이 믿을 만한 문서라는 문서죄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성립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뿐만 아니라 사본을 다시 복제한 문서도 인정이 된다. 맞아요. 그제 문서. 문서라는 것은 복사 문서도 일반인이 충분히 오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문서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문서라는 것은 결국 일반인의 그러니까 이 문서마다 증명하고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죄 아까 계속적 가시성이 있어야 되고요. 사실이나 권리가 있어야 되고요. 보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명의인이 이 사실과 이 권리를 보장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 신뢰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서가 입증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여기를 고친다면 여기는 문서에 관한 죄가 되겠지만 그와 무관한 부분을 고친다 할지라도 이거는 범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이 인감이 이 사람 것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용도란의 기재를 고쳤었다 할지라도 이 인감증명서가 증명하고자 하는 부분을 건드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되지 않는다? 공문서 변조죄나 변조행사죄가 되지 않는다. 요거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인감증명서는 인감이 이 사람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이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용 용도란의 기재를 고쳤었다 할지라도 이 문서의 사회적 신뢰를 깨트린 바가 없기 때문에 변조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4번. 형법은 작성명의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쵸? 공문서, 사문서를 불문하고 처벌하며, 그쵸? 문서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문서죄에 관해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명의를 사칭하면 위조가 되고요. 자격을 사칭하면 자격 모형이 되고요. 내용을 바꾸면 변조라고 그랬어요.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문서 내용을 허위로 하면 허위 작성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공문서는 이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다 처벌하지만 사문서는 뭐만 처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유형위조만 처벌하고 무형위조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문서라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자, 그렇죠?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만드는 것도 처벌해야겠지만 공문서라는 것은 공적 증명 기능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공무원이 만든 문서는 일단 믿잖아요. 호적부, 등기부 이런 것들 믿기 때문에 이걸 허위로 작성하는 것도 처벌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사인이 작성한 것은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일반 사인은 그런 증명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증명 기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 작성까지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단 의사가 만든 경우들은 의사의 진단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보험금을 청구해주고 하니까 의사만 사문서의 허위 작성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작성명이 허위가 있는 경우에 유형위조인 경우에 공문서 사문서를 다 처벌해요. 하지만 내용에 있는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공문서 경우에는 처벌한다. 왜? 공적 증명 기능이 있으니까. 사문서 경우에 처벌한다,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2번. 문서에 관해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봅시다. 사문서예요. 그렇죠. 사문서. 사문사랍에서 명예 사문서도 일반인이 충분히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를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문서죄 객체는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서가 이 사람이 살았을 때 만든 문서다라는 것을 중요한 쟁점을 이룬다면 이를 함부로 고치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로 이런 죄 많이 문제가 되는데 자식들이죠. 우리 아버지가 나 이거 줬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땅 주기로 했어요. 가지고 이거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매매계약서라든지 증여계약서를 함부로 만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문서 위조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담배값의 표면에 담배 조자에서의 담배 종류로 구별을 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담배를 우리나라에 팔았어요. 근데 뭐 희귀성 때문에 좀 팔렸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 담배인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던 경우예요. 그렇죠, 이거.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는 북한에서 만든 북한 담배입니다라는 걸 입증하고 있는 그 표지죠. 그래서 이걸 함부로 고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무소 위조죄, 사도와 위조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답안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공무원이 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짜라는 말이 그죠, 공무원의 공짜. 예. 이게 이제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하고 그쵸, 문서죄에서 공무원은 좀 다릅니다. 그쵸. 그래서 공문서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공무에 관해서 만들었어야 돼요. 공무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세금의 수납 업무는 공무인데 세금의 수납 업무를 은행이 대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공무에 작성했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공문서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라번. 그렇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입니다. 이제 컴퓨터에 자격증을 이제 띄워놓고요. 이 자격증의 이름에 자기를 이렇게 바꿔서 끼워놓던 경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컴퓨터 모니터 화면은 계속성이 없죠. 문서라는 것은 아까 세 가지 기능, 계속적 기능, 증명적 기능, 보장적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기능이 없습니까? 계속적 기능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혹은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파일은 이건 문서로 본다, 문서로 보지 않는다,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서에 관한 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파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꼭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렇죠? 컴퓨터에 있는 상태에서 요걸 고쳤어요. 그러면 이거는 문서가 아니니까 뭐가 아니에요? 위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서를 위조한 다음에 이거를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면 그렇죠? 위조한 다음에 이거 상대방이 오인간 상태에서 이제 이메일로 보내는 거죠. 이메일이나 혹은 팩스로 보내는 것은 요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컴퓨터를 통해서 이 문서에 이제 파일을 고쳐가지고 이걸 출력을 합니다. 이제 공란으로 출력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출력을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문서를 만들죠. 그럼 이게 위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이제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는 경우까지 있었어요.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건 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요거. 핸드폰 신규 가입 신청서 사건이에요. 뭐, 최근에도 자주 있는 일이죠. 어린 학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자리는 없고 그러니까 핸드폰 이름을 폰팔이라고 그러죠. 핸드폰 팔이를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이 실적을 메워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 들어가면 뭐 자기가 뭐 길게서 이렇게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핸드폰 가입을 신청하고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척들한테 이렇게 가입 신청서 같은 걸 받습니다. 예. 그래서 아 그래 네 이름으로 그냥 회원 가입만 할 거야 라고 해놓고 이제 대포폰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혹은 이제 가통폰이라고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규 가입 신청서를 위조해서 만들었어요. 위조했다는 것은 그렇죠? 친척 명의로 친척 허락도 받지 않고 가입 신청서를 써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 LG 이제 유플러스로 보내는 거예요.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그죠?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죠? 핸드폰 가입 신청서를 만들었죠. 그래서 사문서 위조. 그다음에 이거를 제3자에 보일 수 있는 상태를 보여줬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행사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요건 아까 말씀드린 가입한 후죠. 그렇죠? 요거 위조한 다음에 보내는 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문서 위조 행사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번과 마번을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상에 있는 거 파일을 고치고 난 다음에 요걸 제3자한테 보내는 건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행사죄가 안 돼요. 왜? 파일 형태를 고쳤기 때문에 문서가 아니고. 그렇죠? 문서가 위조가 안 되니까 뭐도 아니에요. 행사도 안 해요. 다 이걸 출력했다면 이건 좀 달라질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요건 가입 신청서 위조한 다음에 제3자한테 보냈죠.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행사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키워드는 마번에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게 제일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문서 위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작성 명의인이 위조하는 것을 명의인이 위조하는 거 작성 권한도 없는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유형 위조라고 하고 그렇죠? 내용만 바뀌는 건 무형 위조라고 하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공문서에 대해서는 유형 위조와 무형 위조를 모두 처벌하고 있지만 사문서는 뭐만 처벌한다고요? 유형 위조만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죠? 예외적으로 무형 위조는 어디서 허위 진단서 작성죄에서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딱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2번 복사기나 모사존상기 기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복사 문서도 그렇죠? 문서로 봐요. 왜? 복사 문서도 일반이 오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죠? 4번 제4번의 경우에도 문서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일반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다 문서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 3번 행사의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을 정도 외관을 가졌다면 문서에 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나 허무인의 문서라 할지라도 일반인이 속을 수 있을 정도 외관을 갖췄다면 뭐가 될 수 있다? 문서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자나 허무인의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일반인 오인 가능한 상태가 뭐가 될 수 있다? 유가증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네. 4번 우리 형법은 사문서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 일반인을 처벌하지 않고 허위 진단서 작성죄만 성립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거의 똑같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네. 봅시다. 다음 형법상 문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가본 봅시다. 국립대학교 교모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파일이죠. 예. 국립대학교니까 공문서가 맞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 가시성이 있어야 되는데 파일은 가시성이 없죠. 그래서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시성이 없어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했던 문장들이 또 나왔네요. 담배값. 그렇죠. 일반인 오인할 수 있죠. 그렇죠. 북한에서 만든 걸로 오인할 수 있죠. 문서에 해당한다,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서에 해당한다, 도화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답원이 나옵니다. 그죠?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입니다. 좀 적어볼까요? 간단.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은 범죄라.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이제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에 대해서는 이제 갑시다. 원칙적으로 사인이 공무원에 허위 신고를 해가지고요. 이 공무원이 선이 악이야? 몰라요. 허위 신고 내용 몰라서 선이에요. 선의로 어떻게 한 경우에요? 허위 작성한 경우입니다. 한번 봅시다. 사인이 거짓말을 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이 속아서 허위의 공문서를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인정? 예. 그러면 이 공무원 처벌할 수 있어요? 공무원 처벌할 수 없죠. 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인은요? 원칙적으로 처벌한다 안 한다?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한테 얘기할 때 진실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까?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공무원한테 얘기할 때 거짓말 많이 쳐요. 근데 이 거짓말 들어가지고 공무원이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허위 공문서를 처벌해버리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보로,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 엄청나게 많이 처벌돼야 돼요. 특히 세금 신고요. 진실로 얘기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건 너무 많아. 이거는, 그리고 첫 번째,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가벌서 보이가 너무 커져버리고, 두 번째, 사람이 국가를 의사지배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 두 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처벌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야, 이 허위 작성한 문서가 공정증서라면, 즉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거나, 이거보다는 뭐야, 권리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문서라면, 이 허위 작성한 것 때문에 타인의 권리의 외관이 지장을 받는다면 이건 방치하면 안 되지. 여러분의 아파트 같은 경우나 10년, 30년, 40년 주택청약 해가지고 이 집으로 이사 왔는데 이 특기가 딴 사람한테 넘어간다면 이건 처벌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공정증서의 경우에 처벌하는 게 이게 뭐야?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획죄입니다. 단 이게 공정증서여야 되고요. 자격에 관한 문서여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여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 토지대장이라는 것은 권리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 뭐에 관한 문서라는 거예요? 사실에 관한 문서라는 겁니다. 토지대장이라는 건 이 땅이 몇 평이고 이 필지가 어느 용도인지를 증명하는 문서이지 현재 누가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가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의 객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종 등기부들은 해당하지만 토지대장, 건물대장들은 여기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니까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라번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 번호와 카드 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후불식 전화 카드입니다. 후불식 카드. 우리가 KT 카드라고도 판례가 이제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안 쓰죠. 예. 애매하시겠죠. 이때 이제 군대 간 사람들은 알 텐데. 그죠?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후보식 전화카드예요.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누가 계산을 나중에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예, 요거. 너만 쓰라고 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작성 권한자가 지정되어 있고 전화기 하는 용도도 특정되어 있네요. 그걸 딴 사람이 쓰면 뭐가 되겠어요? 사문서, 부정인사죄 사문서 해당하겠죠. 그래서 요거 KT 후보식 카드는 이 사람만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무소 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하지만 공중전화 카드는 이름이 없죠. 그렇죠? 누구만 쓰라고 한 게 아니니까 다 액수가 있죠.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야? 유가증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전화 카드는 뭐가 된다는 거야? 유가증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법 봅시다. 그렇죠?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 지배를 하기 위해서 직무상 작성하는 십지 지문대조표예요. 예. 열가락 손가락이 열 손가락이 네 손가락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거예요. 요거는 그래요. 요건 이거는 어디 봅시다. 예. 그래서 이건 사문서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국가가 대신 증명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대신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작성명이 나로 돼 있어요. 아니면 국가로 돼 있어요. 국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문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손가락이잖아요. 네 손가락을 국가가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문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로 갑시다. 이제 문서 위조 변조죄로 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죄에서 작성 권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작성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성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성 권한이 있으면, 특히 사문서의 경우에는 작성 권한이 없으면,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문서를 작성했으면 범죄가 되겠어요? 무죄가 되겠어요? 무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명의 사칭하면 위조, 자격 사칭하면 자격
뭐요? 내용을 바꾸면 변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성 권한이 있어야 돼요. 작성 권한이 있다라는 것은 명인 작성 권한이 있겠죠. 명인. 그쵸? 명인 작성 권한이 있을 거고. 그다음 또 누가 작성 권한이 있겠어요? 뭐 위임, 대리, 대표 받은 사람. 자, 여기서 좀 더 기억해야 될 게 대표권 남용. 작성 권한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있다는 거죠. 처월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죠.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돼요. 네. 그럼 한번 봅시다. 문서 위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명의자가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명의자가 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하는 경우에는 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승낙하시라고 기대하고 예측한 경우에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이거 좀 봅시다. 여러분, 추정적 승낙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일단, 명의자 승낙이나 동의가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안 되겠죠. 사실 알았다면 승낙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했다는 것은, 그렇죠. 이게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이 사람 입장이야. 범인의 입장에서 그럴 뿐이죠. 우리 아빠가 이거 나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매매계약서 만들었어도 괜찮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 가지고는, 그렇죠. 문서위조죄 성립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승낙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기대되고 예측한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적 승낙이 있다, 없다? 요거 가지고는 추정적 승낙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정적 승낙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승낙이 있을 것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한 판례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준의 결의서 사건밖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이 사람이 기대다, 특히 기대라는 말, 예측이다. 이거는 객관적인 말이에요, 주관적인 말. 이건 주관적인 말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 2번.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했어요. 연대보증인입니다. 그쵸? 보증채무지만 뭐가 없어요? 보충성이 없죠. 채무금지가 항변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연대보증을 허락한 것은 내가 대신 갚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 허락을 했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애를 직접 차주로 했다 할지라도 허락의 범위를 벗어났다, 벗어나지 않았다,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가 된다, 안 된다? 위조가 안 된다. 위조죄 성립하지 않는다. 맞네요. 그 다음 3번.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 원본을 그대로 칼라 복사하게 복사한 후에 4번은 원본인 것처럼 획사했어요. 오케이? 예, 그렇죠. 보세요. 원본을 그대로 칼라 복사했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건 위조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보여주면 뭐가 해서 오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행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공무원이 아닌 자가 관공서의 허위 내용의 증명을 제출해서 그 내용이 허위인 점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원의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그죠? 사인이 공무원의 허위 신고를 해서, 그죠?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속아서 허위 작성했다 할지라도 이 사인을 원칙적으로 처벌한다,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가제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처벌하지 않아요. 그렇죠.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문서죄. 문서죄는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문서죄는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도리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보다는 그 기본 강의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시고 난 다음에 문제를 맞춰가셔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어려우니까 이거 내용 정리하기 싫어 그냥 문제를 어떻게 떼어볼래 라고 뭉개시다가 도리어 문서죄는 꼬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 둘씩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이에요. 2번이구나. 2번. 문서에 관한 데 중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걸 보라고 그랬으니까 옳지 않은 걸 골라봅시다. 그렇죠? 1번 타인의 주민증을 이용해서 새로운 주민증을 만들어내네요. 그쵸? 그래서 일부를 가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사진하고요 이름 붙이고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옛날엔 가능했죠. 꽤 많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그쵸? 그래서 특히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건데 전혀 다른 사람 이름과 다른 사람 신분이 돼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공식증명 기능을 해쳐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되니까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새로운 명의의 문서를 만들어내버렸네요. 새로운 문서를 명의사칭했다. 명의사칭에는 새로운 문서를 하는 것도 문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맞죠? 예. 그 다음 위조된 유가증권에 사본을 행사한 경우 이거 좀 봅시다. 키워드는 유가증권이에요. 일반 문서는 사본을 행사하면 이거는 이제 뭐가 위조된 유가증권을 이제 행사하면 이 사람이 속았으면 일반 문서는 문서 같은 경우에는 문서 행사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유가증권은 무슨 증권성이 있어요? 상한 증권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수표가 집에 있는데 현금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줍니까? 안 주죠. 저 어음 집에 있는데 주세요. 아니 어음 복사한 거 드릴 테니까 주세요. 그럼 줍니까? 안 주죠. 왜?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고 이 원본을 저쪽에서 받고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 상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상환 증권성이기 때문에 사본을 행사하면 안 돼요. 원본을 행사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위조된 유가증권 사본을 행사한 경우에는 뭐는 안 돼? 유가증권 행사죄는 안 돼요. 단 사문서 위조 행사죄는 문서 행사죄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허위로 작성된 유가증권, 혹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법정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이거는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가증권 행사죄는 안 되지만 뭐는 될 수 있어요. 사문서 행사죄는 될 수 있습니다. 복사된 거. 자. 3번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의 기재를 거쳐 썼어요. 그죠? 하지만 사용 용도란이라는 것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죠. 그죠?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변제때가 된다 성립하지 않는다. 변제때가 되지 않고 변제가 되지 않으니까 변제 행사죄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 4번 주치 운전자의 적발 보고서 및 주치 운전자가 정황 진술 보고서에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에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그렇죠. 이거는 사문서 위조 및 도용행사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맞고요. 그렇죠. 행사죄 성립한다. 2번이 틀렸죠. 옳지 않은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갑자기 전체적인 게 섞여서 났군요. 3번 하나만 있어요. 네. 봅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뭐 법원행시 문제라든지 좀 이제 상위급 시험 문제로 갈수록 이런 종합적인 문제는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문서죄 이렇게 나오진 않죠. 네. 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교통방해죄가 1번에 나왔네요. 그렇죠? 일반교통방해죄하는 것은 공용에 제공된 도로를 막아서 교통방해가 되면 성립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추상적 위험이 성립하면 이미 기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로배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 승낙을 받아 통행을 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통행 무기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예요. 봅시다. 공용이 제공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공용이 제공한 적이 없어요.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도로가 있는데 이건 일반인이 쓰도록 개설된 도로예요. 토지 소유자가 쓰도록 개설된 도로예요. 토지 소유자가 쓰도록 개설된 도로고, 그렇죠? 네가 가끔씩 오가는 건 내가 그냥 봐줄게. 몰래 다니는 거. 이웃끼리 이 정도는 봐줄게. 이런 땅에 시골 가면 이런 땅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을 다시 못 다니게 막았더니 도로를 막은 거 아니에요. 도로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막 내가 집에 왔다 갔다 하려고 만든 거지. 너 가끔 지나가는 거 허용한 거지. 일반인한테 제공한 적이 없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교통방해 처벌되지 아니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감금된 기간 동안에 피해자에게 감금된 특정 구역의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감금죄는 성립한다. 요것도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이 사람이 감금되어 있어요. 예.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어요. 그죠? 호텔 같은 데 감금시켜 놓는 겁니다. 사채업자들이. 그죠?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감금죄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3번.
공문서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를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기한한 다음에 작성권자가 결제를 받지 않고, 요거 기억합시다. 그렇죠? 이게 세 가지, 그러니까 문서는 이제 공무원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인이 있고요, 그렇죠? 공무원이 있고요. 여기서 공무원은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한테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그렇죠? 사인이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한테 허위 신고했었어요.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이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한테 허위 신고한 게 있어요. 이거 아까 봤었죠? 사인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한테 허위 신고한 경우에, 그래서 얘가 둘 다 선의로 갑시다. 간단하게. 그렇죠? 몰랐어요. 모르고 허위 작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은 처벌된다, 처벌되지 않는다? 처벌되지 않는다. 왜? 몰랐으니까, 고의가 없으니까. 그죠? 하지만 이 사인은 원칙은 처벌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거 뭐라고 한다? 공정, 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오케이? 그 밑으로 갑시다. 이게 보조 공무원이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한테, 그쵸? 허위 신고했어요.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 이 작성한 공무원은 선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으니까 처벌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 보조 공무원은,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의사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허위 신고를 하지 않고 직접 작성한 경우에는 보조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얘가 결재권자가 아니니까 작성 권한이 없죠.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직접 작성했죠. 명의사칭했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럼 위조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키워드는 이겁니다. 보조하는 직무에 있는 공무원이, 그렇죠? 신고했어요. 직접 작성했어요. 결재를 받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렇죠? 잠깐만요. 어디 있었니? 이거는 직접 작성한 게 아니군요. 3번. 작성권자가 결제를 받지 않고 뭐 했어요? 이건 만들었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직접 작성한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 공문서 위조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거는 뭐가 된다? 직접 작성한 거죠. 그러니까 작성권자가 결제를 받지 않고가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직접 작성했다면 이건 뭐가 된다?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그렇죠? 만약에 작성권자 결제를 받았다면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성립하겠죠.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는 이거겠어요. 기한을 했지만, 기한을 해서 자기가 직접 도장을 한 경우에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공문서 위조죄가 되고, 그렇죠? 만약에 작성권자를 속여서 그 사람이 결제를 받아서 허위 공문서를 받았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간접 정범이 성립하겠지만, 그렇죠? 작성권자를 했어요. 아니면 권한이 없는 사람을 속였어요. 권한이 없는 사람을 속였죠. 이런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 정범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공군 비행장 사건이었을까요? 공군 비행장. 그 판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조 공무원 쪽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보조 공무원이에요. 보조 공무원이, 그렇죠? 담당자한테 허위 신고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담당자가 선의로 허위 작성을 해버리면 이 보조 공무원은 뭐가 된다는 거야?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 요거.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 판례. 보조 공무원이 담당자한테 안 했어요. 그리고 직접 해버립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공문서 위조죄의, 그렇죠? 이거는 정범이 되겠죠. 근데 세 번째, 거의 이거와 비슷한 사안이에요. 보조 공무원이 또 다른 보조 공무원, 이거는 작성 권한 있는 담당자예요. 작성 권한이 없는 자에게, 그렇죠? 보관하고 있는 담당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성 권한을 보지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중대장이 사실은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돼? 대대장한테 신고를 하고 이 문서를 받아야 되는데,
작성고단이 없는 인사과장. 인사과장이 뭘 가지고 있겠어요, 여러분들? 뭐, 대대장의 직인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야, 이거 대대장님 다 허락한 사안이거든. 그러니까 이마 도장 찍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보조 공무원이 애를 가지고 뭐 한 거가 있었던 거야? 작성권 없는 사람을 통해서, 작성권은 없는 사람을 통해서 공문서를 만드는 거지.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것은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적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가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어요. 네. 그 다음 4번 신고 당시에 신고 범죄의 사실이 형사처벌로 대상이 되었으나 그 뒤후에 대법원은 판례의 변경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고죄에 관한 판례예요. 무고죄에 관한 판례인데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법원행시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최근에 그 중요하게 얘기했던 판례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라는 것은요, 타인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경우였냐면 이 사람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건 맞아요. 허위사실을 신고한 건 맞아요. 예. 근데 나중에 이게 옛날에는 처벌하던 거에서 처벌하지 않는 걸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였습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네가 처벌되지 않는 걸 처벌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처벌되지 않는 걸 처벌되는 것처럼 얘기해서 수사기관이 헛고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무고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때 당시에는 처벌되지 않는 것을 네가 처벌된다고 얘기해가지고 수사기관이 헛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판례 변경으로 처벌되지 않게 되었다 할지라도 무고죄 성립의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다음 5번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자금 집행 등의 사업 집행을 하면서도 이 자금을 관리하는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에 사업주체는 법인의 대표자 등의 특수목적법인의 보유자금에 대해서 행령제의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다. 그렇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대표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자금에 대해서 보관할 수 있는 직책을 가졌다면 이제 뭐가 될 수 있다? 보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됐니? 쭉 넘어가 버렸니? 4번. 네. 됐습니다. 이제 4번 보겠습니다. 문서체는 어려우니까 좀 천천히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거. 예. 사문서 위조죄 이제 몇 개 했으니까 한 것들은 간단히 가겠습니다. 예, 위조죄. 예.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오인 가능한 외관을 가지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맞죠? 그다음 2번. 예. 진정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님을 전제로 하므로 문서 원본지 여부는 중요한지 4번 진정 원본으로 행사했다 할지라도 다른 주자가 가미 없이 문서 원본을 그대로 칼라복사에 복사한 경우에 사문서 위조죄 행사자의 객체가 성립할 수 있죠.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4번도 거래에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으면 그렇죠?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이 오인할 수 있으면 문서죄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답은 2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지 않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번.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이 있으면 둘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내용을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작성권 없는 사람이 내용을 바뀌었으니까 변조가 되겠죠. 매매계약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매도인과 매수인의 양자 명의의 문서인데, 그렇죠?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매수 가격을 낮췄다. 그럼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변조죄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 4번.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특정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떼어버리는 거 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손괴죄가 될 수도 있고 손괴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괴죄가 된다 안 된다로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문서를 일시적으로 불능케 하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손괴죄 객체가 될 수 있고 요걸 떼어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손괴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관청의 회신 문서를 아파트 1층 게시판에 게시했던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어요. 그다음 6번. 5번이에요. 5번. 바로 밑에 붙어 있어요. 5번 있고요. 문서에 관한 조리가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했던 것들이니까 이거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1번. 주치운전사의 정황진술 보고서에 운전자란에 타인을 설명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사서명을 위조한 거예요. 공서명을 위조한 거예요. 사서명을 위조한 게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요건 사문서 위조, 사통행사죄. 왜냐면 이거는 국가기관이 이 사람 운전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인이 제가 이렇게 본 게 맞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거니까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가 되는 게 맞겠어요. 그렇죠?
허위 공문서 이 부분이 틀렸죠. 그 다음 2번 신분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했어요.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운전면허증. 그래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 기능이 있으니까 사용 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문서 부정일자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전면허증은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증명 기능도 있지만, 그렇죠? 무슨 기능도 있어요? 신분증명 기능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3번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은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였어요. 그쵸? 일반인한테 소개할 수 있게 바꿨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공문서 위조 및 동의자체가 성립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 그 다음 네. 3. 기왕에 습득한 주민증은 자신의 가족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요거 이제 공문서 부정행사죄 때 배울 텐데, 부정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문서가 첫 번째 권한이 특정돼 있고요. 사용자가 특정돼 있고요. 플러스 뭐도 특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용도도 특정이 돼 있어야 돼요. 사용자와 용도가 특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그죠? 우리가 등본, 주민등록 등본, 그죠? 뭐 호적 등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각종 뭐 이제 공적 등본 같은 것들은 이제 이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이거 가족관계 등록부 등본 뭐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등기부가 아닌 그런 것들 좀 이따 좀 보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첫 번째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 권한이 있는 사람이 용도 내에 사용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으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은 범죄가 되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용도 내에 사용하는 것만 범죄가 되고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다 하게 되는데 봅시다. 여러분, 제 주민등록증 여러분이 사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는 있어요. 단, 이 문서가 증명하고자 하는 부분 내에서 사용해야 일반인의 혼란이 생기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은 신분증명이 있어요. 근데 누구 신분증명이 있어요? 자신에 대한 신분증명이 있어요. 자신의 신분은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남한테 사용했다면 남이 혼란을 느끼겠지. 근데 자신의 신분증명이 아니라 가족의 신분증명 기능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안을 보시면 주민등록증을 주었어요. 근데 이 꼬마애가 주워서 나 핸드폰 사고 싶었는데 이거 우리 엄마 거라고 우기고 사야지 라고, 그죠? 그 핸드폰 대리점에 가가지고 이거 우리 엄마 신분증 들고 왔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주민등록증은 얘 엄마다 라는 게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고 주민등록증은 명의로 이동전화를 가입을 신청했지만, 이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은, 그렇죠? 자신의 신분은 증명하지만 가족의 신분 증명 기능은 없다는 거예요. 저 이것 때문에 혼란 받았어요. 그거 네가 막으라는 거예요. 이 문서 자체가 그런 혼란을 가지고 올 여지가 없는데 네가 속았으니까 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가지고, 그죠? 용도 내에 사용하였다면 범죄가 되지만 용도 외에 사용은 범죄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봤어요. 갑자기 뭐 이제 부정행사죄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 6번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번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무서기관으로 국립병원 진료부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이 허위진단서를 쓰셨어요. 공무원이 허위 진단서를 써줬네요. 그럼 허위 공문서예요? 허위 진단서예요? 이게 더 형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는 걸로는 보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옳게 설명하진 않았네. 1번은 틀렸네요. 그렇죠? 그 다음 2번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다음에 인장을 사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했어요. 결국은 뭐 한 거예요? 사문서 위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만 성립한다? 사문서 위조죄만 성립한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답은
친구의 신용카드를 절취했네요. 그렇죠. 절취했죠. 그렇죠. 허락한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대금 결제에 사용한 다음에 매출 전표에 그 친구 서명까지 했다 할지라도 사문서 위조죄나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뭐가 성립합니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요 죄들은 요 죄의 흡수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끄어서 사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렇죠? 사문서 위조죄나 위조사문서 행사죄 성립하지 않아요. 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에 흡수되기 때문에. 랍은 부동산의 명의 수탁자나 신탁자가 승낙 없이 A 앞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격려하겠다가 말소한 다음에 다시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렇죠? 명의 수탁자가 근저당을 했네요. 근저당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밖에 안 먹었죠. 그렇죠. 그래서 또다시 팔아먹었다면 이건 뭐가 된다? 별개의 법익 침해가 있으니까 불가벌적 사회행위다 아니면 경합범이다. 경합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행위가 근저당이나 저당권 설정이라면 그렇죠. 이 건물에 여기까지밖에 못 먹은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먹는 것은 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경합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강도범인이 체포를 멘탈을 목적으로 경찰 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는 강도치와 공직방 강도가 끝난 다음에 경찰관이 후드로 팼죠.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실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7번 하겠습니다. 문서에 관한 지 중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이거 1번 타인으로부터 약수검 작성에 사용하라고 인장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장을 사용하고서 타인 명의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취하서를 했어요. 그렇죠? 권한을 위임했지만 위임의 범위 밖에서 범죄를 저질렀네요. 그럼 뭐가 돼서 작성 권한이 없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겠죠. 2번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실적 증명원을 구청한테 제출했어요. 그죠? 하지만 일반 사인은 국가를 의사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반 사인이 허위 신고해서 허위 공문서가 작성됐다 할지라도 허위 공문서 작성 시에 간접점검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처벌한다,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 간접점검이 된다. 풀렸죠. 3번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직무를 보좌하지 않는 자가 그래서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초안한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사한테 제출 개책한 것 이거는 허위 신고했죠. 그럼 뭐가 된다? 허위 공문서 작성 시에 간접점검이 성립한다. 맞죠? 네. 그다음 건축허가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 기한한 보조 공무원이 그렇죠? 누구를 속였어요? 군수를 속였습니다. 군수 결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된 것처럼 이제 결재를 받았어요. 하지만 건축허가라는 것은 이 건축허가 문서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건축 허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허가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허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가 자체에는 허위 계제가 없는 걸로 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군수가 허가했어 안 했어? 군수가 허가를 한 거를 허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허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보로 처벌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뭐부터 볼 거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문서 위조죄, 그 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